沦陷的长安城，凋敝零落，死寂一般。杜甫百感交集。전국 5천년 사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인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영예로운 호칭, 즉 시 뒤에 성스러울 성자를 붙인 시성으로 추앙되는 인물은 단 한 사람, 두보뿐입니다. 시성 두보죠. 이렇듯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분분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겁니다. 두보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거기에 어떤 정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두보가 술 때문에 죽었다라는 학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단히 두보의 생애를 한번 간추려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두보는 서기 712년 하남성 낙양의 근처에 있는 공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낙양에서 차로 1시간 정도면 되는데 지금 그의 생가터에는 거대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보골이라고 해서 두보는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24살 때 과거시험, 진사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배신들의 전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량으로 지내던 두보는 32살 나이 때 때마침 장안에서 쫓겨난 이태백을 낙양에서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는 11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됩니다. 하여 함께 여행도 하고 하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 둘의 만남을 역사상 가장 성대한 만남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것은 39살 나이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43세 지방 하위 관직을 얻어갖고 겨우 벼슬살이에 나갔는데 머지않아 안사에 난 안록산의 난이 발발해버립니다. 반란군이 장안을 점령해버리니까 두보는 그들에게 영검되어 가지고 장안 밖을 나가질 못합니다. 뒤늦게 두보는 당현종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장안을 탈출해 가지고 황제가 있는 섬서성 봉상으로 떠납니다. 봉상, 서봉주가 나오는 도시죠. 거기 가서 새로운 황제, 즉 당숙종을 만나 가지고 좌섭유라는 벼슬을 얻습니다. 두보의 이름 앞에 늘 좌섭유 두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가장 영예로운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곧바로 숙종의 눈밖에 나가지고 바깥에서 떠돌이 벼슬아치를 합니다. 47대 된 해에 두보는 오늘날의 사천성 청두로 떠납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은 자기를 가장 이해를 잘 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업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오늘날 같으면 도지사, 사천성의 최고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 업무가 두보를 위해 가지고 초당을 지어주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 청두에 두보 초당이라고 하는 지금 완전히 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두보가 머물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6년 두보는 생애 중에서 가장 편안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업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게 서기 765년이었고 두보 나이 53살 때였습니다. 천지에 이제 의지가지할 바가 없는 두보는 더 이상 초당에 머물 수가 없어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배를 띄웁니다. 양자강 최상류 쪽입니다. 청두 쪽에서 배를 타고 강을 떠내려가다 보면은 오늘날의 남경 양주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대운하가 있죠. 운하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서 또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낙양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가장 편리한 교통이었습니다. 강을 타고 가서 고향을 가겠다고 배를 띄웁니다. 쬐끄만 이력 편지였습니다. 두보는 낙산, 이빈, 루저우, 충칭을 거쳐서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곳곳이 중국 백주의 명주의 산지죠. 이빈에 오량액이 있고 노주, 루저우에는 노주노교가 있고 그렇죠. 그 곳곳에서 사또들의 초대를 받아갖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 술들이 오늘날의 중국 백주 명주들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듬해 기주 땅, 충칭을 지나서 기주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 기주의 수령이 또 두보를 환대를 해줍니다. 그를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사시라고 해서 농장도 마련해주고 과수원도 주고 합니다. 하여 두보는 이 기주 땅에서 두 해를 또 편안하게 지냅니다. 이때 두보는 이 편안한 시절에 430편의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왜? 이미 두보는 병도 깊었습니다. 귀는 잘 안 들리고 눈은 침침하고 요새 같으면 심혈관 질환이 있었습니다. 당뇨 같은 것도 있었고 하여 56의 나이에 다시 기주 땅을 떠나서 강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이런 곳이 바로 동정호였습니다. 악양 동정호였어요. 그리하여 소문으로만 듣던 악양루에도 올라서 그 동정호의 풍광들을 보고 시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나온 시가 바로 등악양루, 악양루에 올라서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잠깐 소개해 볼까요? 성문 동정수하고 금상 악양루로다. 5초 동남탁하고 건곤 일야부이구나. 진붕무일자하고 노병유고주로다. 육마관삼북하니 핑헌체사류로다. 옛부터 동정호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에서 그 악양루에 올라본다. 오나라 청나라가 동남으로 벌어져 있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호수에 떠오르는구나. 친구한테서는 편지 한 통이 없고 넓고 병든 몸은 외로운 배에 갇혀 있도다. 북녘 고향 땅의 전란 소식이 들려오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이런 시였습니다. 이 무렵 두보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졌고 그 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없어갖고 양자강의 한 지류인 상강, 호남성의 남북으로 흐르는 그 강입니다. 그 상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왜? 상강 중류에 가면은 침주라고 오늘날 천저우입니다.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도움을 좀 얻으려고 그리하여 오늘날 장사를 거쳐서 흥양을 거쳐서 천저우까지 가려고 하는데, 평양을 지나서 천저우 가기 직전 그 중간쯤에 뇌양이라는 작은 거울이 있었어요. 그 땅에 이르렀을 적에 엄청난 큰 비를 맞이합니다. 강은 온통 범람하고 홍수가 져버렸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물길을 쓸리는 대로 떠돌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두보는 닷새 동안을 꼬박 쌀 한 톨을 먹질 못합니다. 온통 굶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 뇌양의 형감 섭씨가 들었어요. 시인 두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기와 양식들을 전해줍니다. 닷새를 굶었던 두보가 그것을 먹고 겨우 기운을 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저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장사를 거쳐 동정으로 내려왔다가 그때 병이 심해져서 그 동정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물줄기가 있습니다. 명라강이라고 해서 그 강을 타고 들어갑니다. 명라강, 초사를 지은 구런이가 물에 빠져 죽었던 그 강입니다. 명라강을 따라가면은 오늘날 평강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치료를 하다가 거기서 운명을 했다 하여 임시로 그의 시신을 천장호 호숫가에다가 묻었다. 이것이 일대기입니다. 이후 40년 후에 그의 손자 되는 두사업이가 이곳을 찾아와 가지고 할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해 가지고 낙양으로 돌아가서 낙양 수양산에다가 묻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두보의 무덤입니다. 두보 생가에서 가깝습니다. 그 수양산이. 이것이 여태까지의 두보의 최후에 대한 기본적 학설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보가 그렇게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장이고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스스로 물에 빠져서 자결했다라는 것이고, 또 홍수에 휩쓸려서 익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탈이 나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하나가 바로 술 때문에 죽었다라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두보의 최후의 사인, 죽음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이론들이 분분한데, 그 다른 이설들은 대부분 뇌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뇌양에서 닷새를 굶었다가 그곳 사또가 음식과 술을 보내오고 그걸 마셨다라는 그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물에 휩쓸려 죽었다라는 학설도 나오고, 오래 굶은 위에 독한 술과 음식이 달아서 배탈이 나서 죽었다라는 이론도 있고 합니다. 현대 중국 학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광마략이라는 시인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두보의 최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백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당나라 시절에 오늘날과 같은 정류주 백주는 없었을 터이고, 아마 소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발효주 중에서도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술에 취해가지고 탈이 나서 죽었다라는 것이 광마략입니다.
좀 더 거기에 이야기를 보태면 취해서 백전에 누워 있는데 강이 범람해서 강물이 그를 쓸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뇌양 현감이 두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을 풀어서 사사치 수색을 했는데 물가에서 투보가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겨우 수습해 가지고 묻었는데 그게 지금 뇌양에 있는 투보의 의관총입니다. 무덤입니다. 지금 투보의 무덤은 중국에 8군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묻힐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을 터인데 투보는 이렇게 무덤까지 많습니다. 그 중에 다른 건 뭐 차치하고 3군데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한 신발을 수습해서 묻었다라고 하는 뇌양의 의관총입니다. 둘째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러 갔던 그 평강에서 죽었고 나중에 손자가 수습했다고 했죠. 거기 평강 땅에 있는 무덤, 지금도 그 무덤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당도 지어져 있고 손자가 유해를 수습해 갔으니까 험이 오겠죠. 비어있는 묘이겠는데 거기도 뭐가 꾸며져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손자가 옮겨온 시신을 묻었다라고 하는 낙양 수양산의 무덤입니다. 이 3군데가 지금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관광객들이 수양산에도 평강에도 뇌양에도 찾아가서 두보를 추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두보가 사실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두보의 시신이 남아있기나 했었느냐, 그게 진짜 어디에 묻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불우한 생애를 살면서도 빼어난 시도를 수없이 생산했던 한 위대한 시인의 최후는 이렇듯 복잡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그 두보의 최후에 백주가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